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출조 날짜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씨에 오늘은 갯바위로 나왔는데요. 그나마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낚시는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있는 이 자리는 남해미조 호텔 자리라는 곳에 오늘 내려서 감성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채비를 꾸리고 낚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감성돔 낚시, 밑밥을 만들고 채비를 꾸려봅니다. 채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채비는 낚싯대는 1호 낚싯대, 원줄은 2.5 원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찌는 전청기울지 제로찌입니다. 제로찌에 전청수중치를 달고요. 그리고 목줄은 1.5호 목줄,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3호 바늘, 뽕돌은 입이 뽕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하면서 가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를 꾸리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내려있는 이 자리는 조그만한 홈통을 끼고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크든 적든 조그만한 홈통을 끼고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를 꽂으라면 밑밥이죠. 밑밥이 제대로 분실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밋밋한 갯바에서 밑밥을 현조류를 안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밑밥의 분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지만은 지금 조그마한 홈통 안에서 바깥에는 볼루대가 지금 자에서 우로 이렇게 쫙 뻗어 나가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잔잔한 지두대가 형성이 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밑밥을 뿌려도 그렇게 밑밥에 손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대부분 보면은 포인트가 작든 크든 이렇게 홈통을 끼고 이렇게 내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잠시 바다낚시 안전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뜬금없는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오늘이죠. 오늘 12월 13일 날 해양수산부에서 회의를 한답니다. 요번에 일어난 인천 낚싯배 사건입니다. 낚싯배 사건으로 인해서 낚싯배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참가를 요청을 했지만 오늘 제가 또 촬영 날이 이렇게 겹쳤습니다. 겹쳐서 안 갔다기보다는 왠지 가기가 싫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무슨 사고만 일어나면은 낚시인들이 하지 못할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범법자 같이 그렇게 또 취급을 하면서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마음이 안 듭니다. 취미생활 중에서도 등산을 제치고 지금은 낚시 인구가 가장 많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그런 레저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고 많은 낚시인들이 생활 낚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전문 갯바위 낚시를 즐기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낚싯배 사고만 일어나면은 연례 행사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한다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낚시인들도 조금, 낚시인들과 그리고 낚싯배들도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겨울철 낚시, 지금과 같은 오늘 또 한파주의보까지 내려가 있는 이런 철입니다. 이런 날씨지만은 포인트 경쟁이 치열한 그런 항구에서는 새벽 3시, 새벽 4시 이렇게 출조를 합니다. 그렇게 출조를 하다 보면은 해 뜰 때까지 요즘 해가 보통 한 7시 넘어서 7시 반 정도 이렇게 해가 뜨는데요. 그때까지 한 서너 시간 정도를 갯바위에서 정말 살을 애는 그런 추위 속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해 뜨기를 기다리면서 낚시를 막상 해가 떠서 이렇게 또 낚시를 하다 보면은 온몸이 이렇게 굳어서 낚시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포인트 경쟁,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선장들은 또 좋은 포인트에 가야만 낚시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거고, 낚시인들은 또 좋은 포인트에 내려서 이왕 낚시 가는 거 고기라도 한 마리 더 잡자는 그런 생각에서
새벽 일찍 가서 포인트를 차지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야기 도중 무언가 입질을 바탕했습니다. 야, 볼라 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밤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밤에 볼락 낚시를 한다든지 밤 또 여름철에 야간 또 참돔 낚시를 즐기는 또 많은 낚시인들에게 반발을 가져올지도 모르겠지만은 몸을 상해가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낚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은 낚시를 다니다 보면 혼자서 개개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또 포인트에 내릴 때, 갯바위 같은 데 내릴 때도 보면은 혼자서 내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상가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닐까. 혼자 오다 보니 낯선 사람과 같이 갯바위에 내린다는 것도 조금 꺼려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은 갯바위 낚시는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완전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보면은 저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없지요. 이럴 때 제가 만약에 혼자 낚시를 와서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 하면은 구조를 요청한다든지 그리고 옆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또 구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보면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갯바위 낚시는 무조건 2인 이상 이렇게 내려야 된다 하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둘이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낚시 이야기도 이렇게 좀 즐길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또 낚시에 고기에 너무 또 욕심이 많은 분들은 어떨 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출조를 해서는 끝날 때까지 바다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낚시에 고기에 이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항상 또 사고는 또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낚시라는 것은 욕심을 내지 말고 즐기면서 바다와 함께 하루 즐기면서 힐링을 하고 가는 그런 취미 생활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두 번 다시는 낚시인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초들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들물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럴 때도 낚시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간조에서 들물로 시작되는 시기. 한 마리가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리도 좋고 물색도 좋고 바람도 없고 멋집니다. 물돌이 시간이 시작되자 거짓말처럼 입질이 들어옵니다. 드디어 한 마리 왔습니다. 혹시나 모여있는 감성돔이 놀라 달아날까 밑밥으로 붙들어줍니다. 역시 참 예감이랑 오늘 나올 때 뭔가 감성돔 얼굴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와, 좋다. 40 정도는 되겠습니다. 우와, 크다. 우와.
와, 힘 좋네. 옥수수 미끼입니다. 옥수수 미끼로 지금은 잡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미끼로 계속 사용을 했더만은 잡어 채취 미끼로 요즘 대세인 옥수수 미끼가 효능을 발휘합니다. 쭉 가져가는 입질이라기보다는 찌가 살살살살 당기는 그런 형태의 입질을 보여주는데 멋진 감성돔이 한 수 올라왔습니다. 고기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 낚싯배가 들어왔습니다. 버스는 못 온다. 일로 온다 일로. 한 마리를 걸어서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배가 돌아 버렸습니다. 친구입니다. 남해에 있는 낚시 친구 윤식은 씨가 조금 전에 배를 타고 이 자리에 같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늦게 들어왔으면 한두 마리는 더 낚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막 계속해서 지금 밑밥을 쳐서 집을 해난 타세 한 마리가 올라왔을 겁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배가 와서 이렇게 한번 휘젓고 난 뒤에는 당분간은 또 입질이 없을 겁니다. 윤식은 씨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한 6년 전에 한 6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6년 가까이 전에 한번 낚시를 했는데요. 그때는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마지막 낚시가 될 거라고는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같이 낚시를 한번 했습니다. 큰 병에 걸렸죠. 암입니다. 암에 걸려서 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마지막 고성에서 낚시를 한번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오늘은 한 6년 만에 같이 갯바에 이렇게 한번 섰는데요. 지금은 막 거진 완치가 되었답니다. 암 수술을 하고 한 5년이 지나면은 절반 정도는 완치가 되었다고 모든 분들이 판단을 하는 그런 시기니까 지금은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낚시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낚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완치가 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암이 완치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우리 이는 좋은 취미생활의 연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도 좀 이런 취미생활 즐겁게 하고 욕심 부리는 이런 낚시가 아니고 여유롭게 이렇게 한다 보면 뭐 아마 그런 병이 좀 나을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저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갯바위에 같이 낚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 낚시를 하다 보면은 야, 저분하고는 다음에 다시 한번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하고는 다시 낚시는 난 안 간다 하는 그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분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낚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낚시를 오면서 물 한 병 딸랑 이렇게 가방 속에 넣어옵니다. 물만 한 병 딱 넣어와서는 처음에 서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번 앉지도 안 하고 바다만 바라봅니다. 하다못해 제가 커피를 끓여서 커피 한잔 합시오 해도 손을 흔들면서 낚시만 고기 한 마리 낚겠다고 이렇게 막 뚫어져라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갯바에서 낚시인들은 같은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갯바에 앉아서 이렇게 몇 분 좀 이야기를 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몇십 년 지기같이 그렇게 친한 관계가 되는데요. 갯바에 서서는 나는 여기 서고 저기 딱 서서는 끝날 때까지 바다만 바라보고 낚시만 고기를 한 마리 더 낚겠다고 이렇게 악을 쓰다 보면은 친분도 없어집니다. 그런 분하고는 친분도 없어질 분들은 참 두 낚시는 낚시를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낚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촬영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낚시를 나올 때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커피, 그리고 또 먹을 거,
또 물때가 아니다 싶으면은 갯바위에 앉아서 좀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또 바다도 보고 뒤에 있는 갯바위도 구경을 하고 이렇게 즐기는 낚시를 솔직히 저는 많이 합니다. 고기를 한 마리 낚겠다고 꼭두 새벽부터 그 살을 애는 그 강추위 속에서 포인트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낚시를 해본들 그것은 별 재미도 없고 고생만 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갖고 이렇게 낚시를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도 좀 입질을 받고 올라온 손병이입니다. 지금은 중들물이 가까워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홈통 안 같은 경우에는 중들물 이후에 또다시 한 번에 또 기회가 찾아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지금은 밑밥도 남은 밑밥 얼마 남지가 않았지만은 대량으로 지금 물때가 되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밑밥도 좀 대량으로 좀 투여를 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잦은 빈재 동작 그리고 다시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를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내 채비가 진입을 했을 때 입질이 없다 싶으면은 다시 이렇게 그때도 미련을 갖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채비를 회수를 해서 한번 더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멀리 원투를 칩니다. 그렇게 흐르지 않은 조류가 되다 보니 먼 곳에 내 채비를 던져서는 거기서부터 그곳부터는 서서히 내 채비를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바닥을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서서히 감아들이면서 입질이 없다 싶으면은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감아들이고 다시 던지고 감아들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되풀이 동작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쭉 원줄을 끌고 가는 그런 입질이 틀림없이 들어올 겁니다. 중들물이 시작되자 멋진 조류가 형성이 되고 역시 물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와, 힘좋습니다. 겨울철 감성돔 한 45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감성돔인데요. 솔직히 요즘 감성돔 낚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잡어, 특히 겨울철에 이 낚시를 나오다 보면은 물 위에는 이 밑밥을 치면은 잘 보이지 않은 잡어들이 물속 밑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2마리를 낚은 것은 전부 옥수수 미끼로 낚았습니다. 옥수수 미끼로서 조금 전에 한 마리 낚은 것은 소리대를 살짝 이렇게 들었다가 놓는 순간에 그냥 원줄로 그냥 탁 들어가는 그런 시원한 입질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뭐 제가 낚시를 올 때 겨울철에 특히 옥수수 미끼를 한번 사용을 해보라고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지만은 옥수수 미끼로서 낚시를 이렇게 고기를 낚아보지 못한 분은 믿음이 안 가면은 솔직히 고기를 낚아내지를 못합니다. 고기가 감성돔이 어떻게 뭐 물속에서 뭐 옥수수 미끼를 끼워서 뭐 던지면 푹푹 물어주면은 이야 좋네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또 크릴로 끼워서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감성돔은 내 포인트에 들어와 있는데 빈바늘로서 낚시를 한다. 제가 가장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말이 요즘 겨울철에 낚시를 오면서 빈바늘로서 낚시를 하지 말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뭐 옥수수 미끼가 아니라도 뭐 예를 들어서 참깨찌렁이 뭐 호무시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뭐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잡어 대치 미끼를 꼭 준비를 해 오시는 것이 이 추위와 싸우면서 감성돔 한 마리를 낚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참 크릴만 이렇게 맹목적으로 맹신을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테크닉이 있다 보면은 또 크릴로 또 낚아냅니다.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잡어가 많은 곳에서 뭐 불확실하게 내 미끼, 바늘에 미끼가 달려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뭐 확실하게 옥수수 미끼로서 저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옥수수 미끼로서 2마리를 다 낚아내었습니다. 낚시는 믿음입니다. 물때가 되면은 들어온다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옥수수 미끼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잡은 미끼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그 미끼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낚시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낚시 자체가 믿음이 없이 불확실한 그런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낚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고기가 있으면은 막 뚝 들어간다. 내가 빈바늘로서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옥수수 미끼로 끼워서 막 이렇게 낚시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은 예상외의 그런 또 조과를